그러니 경금이 기토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장난 아니겠죠? 근데 악상 결혼만 하면 아유 사위 이런 사위 없다고 엎고 다닙니다. 자기 녹수는 거 집 팔아가면서까지 후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육수통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마 명암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중화론하고 난감망의 지식체계에 어느 정도 조금만 올라서면 이 정도 육수통배는 고급통배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겁먹지 마. 제발 좀 쫄표정 좀 넣지 마. 아 이제 3명 들어놓고 가지고 굉장히 겁먹어해. 어? 17년 됐다 17년. 자 3명 좀 탑시다. 그냥 이런 세계도 있다라고 구경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풀으니까 가능하지만 선생님들한테 공부하는 분들은 30분, 20분 안에 이렇게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건 공식이거든요. 지금 줄까요? 근데 니들 무슨 땡이 2주 반, 2달 반을 너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보통 교육기간 정할 때 간섭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어제 생뚱맞은 14주를 들고 왔어. 불러주겠지? 심해. 경인, 모인, 무인이요? 예, 임술, 이건 민정을 풀어가라. 쉬는 시간은 어느 분이 오셨죠? 그래서 어느 분이 오셨죠? 제가 좀 네. 민정 한번 풀어봐. 쉬는 시간에 네가 한번 풀어봐. 풀어봤다 그러면 또 풀어보면서 네가 틀리고 나 줄게. 저는 안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다 속을 해요. 뭐가 궁금하신지 물어보셔야 돼요. 친구 아시지? 풀어와봐. 저 선생님 해보실래요? 이제 인월부터 공평. 삼춘 무토는 병화가 따뜻하게 비추는 것이 없으면 무토는 생산하지 못하고 간목이 뚫어서 갈라놓지 못하면 무토가 신령하지 않으며 개수가 적셔서 윤택하게 하지 않으면 만물이 자라지 못한다. 정월 2월에는 우선 병화를 쓰고 이후에 간목을 쓰며 개수를 또한 그 다음으로 쓴다. 3월에는 됐어. 그럼 저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어느 구절에 부합하고 어느 구절에 모자른 면이 있어. 일단 먼저 그러니까 정월에부터는 뚜렷하게 한 그루의 간목을 만나 병화개수를 고절하여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그 명의 소명으로 삼거든. 어? 응? 혹은 경신금이 투관하여 봄의 기운, 봄의 분기를 해치려고 할 때는 강한 목기를 얻어 그 경금을 부리는 강한 주인. 응?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그 사람의 주인을 부려. 너 굉장히 강한 권위가 있는 주인이지. 그런 주인을 모시기 원하겠거든.
저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니? 경신금이 투가 나요? 강하니까 그 강한 경금을 다룰 만큼 간목이 충분히 강하니? 아니면 나를 뚫을 만큼 치지에 술토했지. 치지의 진술은 여덟째 진술 중미 중에 진술은 천간에 뜬 걸로 보라 그랬지. 실제 치지에 술토가 떠있으니 지지에는 인목 2개로 무토의 나의 주분이 될 만큼 충분히 강하니. 이두저도 아닌 상태가 되지. 관의 정체성이 이두저도 아니게 되잖아요. 진로의 문제. 직업을 나다. 직장인으로 살 것이냐, 가장 남의 문제가 그거 아니야. 직장인으로 살 것이냐, 서브로 살 것이냐. 평생에 걸쳐 항상 그런 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돼 있다. 응? 이걸 예로 들어볼까? 관을 위해, 그러니까 간목을 뚜렷한 나의 주제를 모셨어. 그럼 결혼이 될까 안 될까? 아니 내 새끼가 얼마나 소중해. 반드시 이루어지지. 근데 이 관의 간목의 형태가 경신금을 제대로 다루는 모습이든지 나를 다루는 모습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거기서 또 문제를 잡아가는데 올해 뜬 해가 뭐야? 경금이 떴지. 이 사람이 이사주체가 갖고 있는 간목이 나를 다루려고 한 나의 지배자에서 나의 주인에서 경신금의 주인으로 이제 변환할 그것을 요구받을 때지. 근데 무토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진로지. 그치? 우리 같은 때는 관은 진로와 연관하여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 플러스 이게 경신인진으로 3년이 이어진다. 금요일상 나이를 보면 올해 지금 40이면 이제 3, 4분기의 중반을 지나서 4년, 5년 남겨놓은 상황으로 넘어가지. 그래 안 돼요? 진로에 대한 고민 시작은 그 다음에 나 같은 개인적으로 결혼했는지 물어볼 거야. 대체적으로 공통이 한두 가지 여건을 다 갖추는 한 개도 없어. 왜냐하면 공통의 조건을 다 갖추면 왕족이. 아니 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스스로에 대한 자리를 못 잡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전투에 온 사람들은 근데 웃기는 거는 장가 언제 가요는 잘 안 물어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보고 뭐 해야 돼요를 먼저 물어보고 돈 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결혼 여부를 따게 돼 있어요. 아, 이해가 안 가는 진짜. 이게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문 뒤에 숨어? 아, 진짜. 아, 저렇게 쉬운 사주를 시키야. 아니 고민할 거리가 있는 사주는 올라와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려워 한숨을 쉬지. 너무 포괄적이니까. 예? 어느 분이 올리는 사주세요? 질문하세요 직접. 제가 올리는 누구예요? 보니까. 될 거예요. 네. 그러시면 제가 하나 표현해드린 게 관적인 정체성에서 굉장히 이게 매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긴 회사 생활 계속 할 것인가, 근데 다른 문제는 일 할 것인가. 관이 어느 것도 뚫어주지 못하는데 가장 문제는 이거는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식의 뿌리가 술 중에는 신금을 지나서 약하거든요. 근데 지지에 인해합되어 있어서 보호받게 돼서 영원히 춤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인하고 오 사이에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이런 건 우리들끼리 할 필요 없고요. 여튼 병화와 개수를 띄우진 않았지만 가리지날로 인중의 병화 2개 보고요. 임수 봐가지고 내가 몸담고 있는 관이 내 관이 비교적 권위가 있는 관이에요. 예, 큰 조직에. 네, 큰 조직에서 그러니까 내가 몸 담고 있는 조직 자체가 권위는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나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해요. 무토 2개를 지지에만 있는 인목 2개를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잡아요. 버리자니? 야 이거는 남들도 미친놈이라는 소리 나오고. 계륵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가짜니? 인사적체 심하고 위로 올라갈 필요 없으니 맨날 이 맴돌 것 같으니 일단 돌겠고. 근데 그런 와중에 무자, 기축, 무토, 기토 2개 떠서 더욱 나의 갈등을 강조시킨 게 장년운이거든요. 맞아요. 작년. 예, 이래 재작년 작년운에 이게 돌면은 거기에 올해 인목이 또 하나 들어와가지고 인해압을 살짝 풀어주니
조직 개편 소문 돌고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팀장 바뀔 수 있으면서 같이 일해보면 어떻겠니라는 어설픈 선배 전화 오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돌자다가 딱 그 상황인데 제가 봐도 올해는 딴 데 가고 싶은 마음은 엄청 떠있는데 네. 움직이면 내가 고생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조저도 못하다가 가을이 지나면 늘 가을 겨울에 그랬듯이 성과도 기다리면 또 한 해가 넘어가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사실을 가지고 고민대를 만졌으면 견적이 없지. 사람들아, 특히 우리 일단 활동을 끝마치신 분들, 어? 질문 하나 더 해도 네,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럼 대운상에 그러면 목이 기호는 상관하지 마시고. 아 그런 건 안 할까요? 왜냐면 그때마다 격이 바뀌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재성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임수라는 게 뭐지? 임수는 뭐지? 만약에 개수였으면 이 목을 촉촉히 적셔서 잘 키워요. 근데 임수가 떠버리게 되면 재성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명수수. 떨어지지 않는 돈이지 자라나는 돈이 아니게 돼요. 편제니까. 아니 정편제를 떠나가지고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 자체는 키워지고 점점 직장 자체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나의 자산은 고정적이에요. 이걸 연애운에 드릴까요? 개수가 아니고 저 상태로 임수가 뜨게 되면 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리진 않고 있게 돼요. 옆에 두면 아름다운 여자인데 자, 독서님 임수가 무토를 적시는 법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들고 다니고 옆에 있으면 빛나는 여자인데 내한테 들어오질 않는 여자들이 그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격은 안 바뀌어요. 이건 격국론에서의 격과는 전혀 상반된 공통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가질 수 있는 여자와 즉 내가 데리고 있는 여자, 내가 만나고 다니는 여자와 자신이 소원하는 여자가 전혀 틀린 이중적인 형태를 띠는 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에 대한 태도 또한 이중적인 결혼에 대한 필요성, 니드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져 버리죠. 사람은 연애를 여기로 하거나 여기로 하고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혼에 대한 관에 대한 정체성이 떨어지니까 직장으로 쓸까 아들로 쓸까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나이가 많이 먹어도 헷갈려 합니다. 만나고 다니는 여자와 이상형이 분리되는 거죠. 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작년이에요. 축술령을 쳤을 때 축중개수가 개본했을 때 이별을 한 건지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지 아니면 그게 동의인지 인생에서 이런 게 궁금하죠. 작년에 어쨌든 개수가 뜨거든요. 축술령을 치면서 그러니까 작년 10월 만난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작년 10월 올해 연초 뭐 이런 거 되겠죠? 그게 궁금해져요. 실제로 떴는지. 작년에 형 살 때문에 저한테 겪은 일이 뭐였냐면 집수리한 거. 사는 집에 대한 수리 그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형이니까 이렇게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죠. 나와 번잡하고 그러고 끝나니까. 특별히 손해본 게 없는 구조예요, 사실. 진술충도 웬만하면 잘 안 이루어지고 사회충, 이신충이 잘 안 이루어지는 사주니까 진술충은 되는군요. 자, 옆으로 같이. 자, 질문. 그 돈이 집주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 집수리하느라고 이제 돈이 좀 나갔죠.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선생님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게 필요한 건 개수 주면 운에서 개수가 들어가도 절대 그게 이렇게 득이 되고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운이나 대운은 그러니까 체용면에서의 문제인데 대운에 따라 격이 변하는 걸 인정해 보시면 그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대운에 따라 격을 이루며 그 벼슬을 해야 돼요. 근데 사주 원국은 아주 안 좋은데도 운이 좋게 안 펼쳐지면은 정말 죄송한데요. 잘 나가죠. 사주 원국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의 사주 대보세요. 대운 안 가르쳐줘도 계산은 됩니다. 요즘 기억나는 거. 아까 같은 그 아줌마가 저한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언뜻 봐가지고 남편 복이나 남자가 사무장 ROTC 출신인 거, 자기 자식이 내 눈에 안 차는데 자식이 출산 서울에 인서울 하는 대학 2상급 이상인 거 정도를 읽어내기 어려운 쉬운 사주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죠. 질문. 육신통변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인데
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면 이건 사과보 공모잖아요. 정세가 툭 던지면 맞아. 사람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상황을 네, 한 방에. 육친통변이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 근데 격 잘 잡고 용신 잘 잡고 이럴 거야. 매뉴얼을 읽어주는 전쟁이들은 사주카페에 넘쳐나는데 선생님들 아시죠? 요즘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호화돼 있어가지고 양적 때는 맞는데 질적 저하돼 있어가지고 사주카페 한 3년 5년 있으면 지들이 푸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5년, 20년 이상 그렇게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뭐 옛날에 그렇게 딱 믿어지긴 하지만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제 개인적인 경험상 육친 통변에 관한 전쟁에는 미래가 틀려도 3년을 살아남아요. 왜? 오늘 손님이 일주일 이내는 한 명을 보내거든요. 귀신 같더라, 그 새끼. 근데 미래 10년 후 20년 잘 맞추는 전쟁에는 3개월 이내 월세 먹는 쫓겨나 되져요. 그러니까 제발 격 잡고 뭐 이런 큰 공부에서 시작해서 공부 다 되면 나가야지라는 어설픈 생각 버리시고 철저하게 풀어줬어요. 현장에서 바로 어필할 수 있는 거. 근데 남들보다 좀 세밀하게, 남들보다 좀 품있게 할 수 있는 거. 저 새끼가 나만 아는 걸 알고 있네? 이 정도까지 가주시면은 살아남아서 10년, 20년 공부할 수 있어요. 전쟁의 술사의 가장 큰 수순은 문점제예요, 문점제. 손님들이 돈을 줘야 우리가 먹어요. 공부는 우리 구름 떠먹으면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치통면은 내가 제자들 현장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거나 가장 선생님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몇 월 며칠에 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언제 깔린 거 형충이야. 괜히 궁금해하지. 그거는 육친 출은 다음이야. 일단 찍어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찍어주고. 저는 성격 통변이나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네가 왜 자식과 갈등을 겪는지 이런 것까지 다 육친 통변을 해버려요. 뭐 귀신이어서 이런 짓 안 합니다. 당신이 왜 이사주가 왜 재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갈 수밖에 없는지는 카리스마리니까. 왜 관에 대한 정체성이 항상 고민스러운지는 얘를 만족시켜주는 거 아닌데 나를 만족시켜주는 관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관인 건 맞죠. 근데 나를 만족시켜주는 관은 아니니까. 이걸로 유치 동분이 딱 끝나는 거예요. 아니, 식신을 만족시키는 관이라는 얘기인가요? 식상을? 네? 누구를 만족시켜주는 관이 되는 거예요? 식상을 만족시키는 아예 식상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상을 만족시켜주는 관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관에 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춘절의 복은 왕관하여 금을 다루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 금이 왕관하여 능이 관을 다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주인이 선생님의 주인이 좀 권위가 있는 살기가 있는 주인이 직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급은 아니고 대기업이나 공사급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상을 보셔야 돼요. 이 관은 식상을 만족시켜요.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몸담고 있는 한 선생님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연금 포함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리 걱정 잘릴 일을 걱정하는 사주는 아닙니다. 관은 아니에요. 다만 재성이 날 적셔주지 못하니 재성이 관을 잘 보조해서 나한테는 만족이 안 되는 관인 것 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의 툴이에요. 이거는 대학 갈 때도 똑같이 이런 겁니다. 나쁜 대학 나왔다?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데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쁜 여자 만났어요? 아닙니다. 만족할 만한 여자 연애했어요? 아닙니다. 계속 다 이거야. 이 툴로 다 갑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 툴을 잡는 거예요. 육친통변이 어떻게 보면 사주의 패턴, 찍혀 나오는 무늬에 선생님 넥타이 무늬 있죠? 그 무늬 같은 패턴을 잡는 거예요. 이 패턴은 때려 죽여도 안 되네요. 다만 세운에서 오는 형충약 가지고 큰 패턴을 읽어서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고 형충약 걸 돌려가지고 그 애에 생길 자질구레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현장 출세라는 거예요. 격 잡아서 너는 장담적인 거 하겠다. 이렇게 격 잡을 수 있을 만큼 고급 손님들이 1년에 몇 명을 만날 것 같아요. 아니, 당신 죽기 전에 몇 명은 한 명 보겠어?
그런 격을 놓아 써주면요. 1년에 내가 테란도에서 좀 6년째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명 보냐 나 지금. 응? 1년에 장관 한 명 보면 많이 봐요. 강남 테란도에서. 응? 근데 사주에 고주를 잡겠다고 노력한단 말이죠. 이런 육친 통변을 통한 패턴의 작동 혹은 형충양을 통한 시기의 작동 가장 무기로 정착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손님들이 주는 돈으로 밥 먹으면서 사주 공부하게 돼 있어요. 임상에서. 훌륭한 집도인은 교과서에서 안 나오고 수소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명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친통변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개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개업을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 조건이 있어요. 이දි그 선생님도 그렇고 육친처럼 끝나면 무조건 개업하세요. 아니 4년 안에 계속 가르치기만 하고 개업을 안 하면 나 진짜 허무하잖아. 인간적으로. 그지? 질문.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저렇게 사주 지우기 전에 당사자한테 궁금한 거 하나씩 꼭 물어봐. 우리 선생님이 어떤 직장 다닐지 궁금하지 않아? 물어봐. 이게 임상경험이야. 대기업이세요? 공사세요? 이렇게 물어봐. 응? 은행에 있어요, 은행. 은행이면은 어느 쪽 은행입니까? 1차 금융. 예? 1차 금융이요. 당연히 1차인데 1차 금융 중에서도 국책은행에 가까울까? 응? 아니면 사기에 가까울까? 국책은행에 가깝죠. 아니, 국채은행도 있었고 지금은 저 같으면 신한은행 찍거나 그 정도 찍어요. 왜냐면 국민은행에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가능한 분들이 돼요. 예, 그래서 국책은행, 그 다음에는 우량하다고 하는 은행에 손꼽아주는 은행, 5대 은행 중에 하나에 찍어줍니다. 이런 거는 손님들한테 안 물어보고 명언이만 그냥 돼. 지금 순간 그냥 확인이 안 돼요. 혹시 모신 금이 2개니까 하나?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산업은행으로 시작해서 외환은행 산업으로 시작해서 딴 데로 떠난 거 아니야? 외환은행 있다가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고 이렇게 임상경험 안 쌓아주면 선수다 절대 안 늘어요. 처음 했던 그 은행이 신금이니까 두 번째보다는 아닙니다. 이사주가 40이죠. 대학 나온 몇 살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외환은 괜찮습니다. 딱 3년 차서 30 앞두면 30 간 넘게 되면 외환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아타줘야죠. 누가 땡겨주니까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현대사는 공부 안 하세요? IMF 때 그거 안 보셨어요? 어? 자, 치워. 그럼 지금 국민은행 계세요? 예. 굉장히 방하기 어려운 일이죠. 질문. 질문. 선생님 남은 시간들은요. 시간 될 테니까 사주도 좋고 명리학도 좋고 뭐지 오늘 하기로 주치출도 좋으니까요. 아무거나 질문 해보세요. 특히 저기 그냥 참관하러 오신 분들도 괜찮으니까 질문하면 참관하러 오신 분들이 주로 질문해 주세요. 임수가 이제 출술력이나 그 술미형 치면은 정화가 개고되니까 정임하고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만나는 여자 하나 이렇게 만나요. 누구 사주 얘기했지? 다음 전 사주. 다시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지. 여기 분들 허수아비고. 천간에 그 저 임수가 아, 한 3, 4년 만에 한 번 사라지게 되니까 보시죠,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그렇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그 사귀다가 이제 갑자기 헤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내가 널 가르치기에 분명히 이 스킬을 가르쳤거든? 원하니까 또 보여줄게. 이 사주는 이제 그 원국에서 정화만 뜨게 되면은 정이막파에서 여기가 이제 옥지가 되죠. 그래서 정화가 재성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정말 지겹게도 우리 누나들한테 수천 번을 떠드는 게 금요하시거든요. 정화는 여기만 있죠.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는 걸 언제 실감할까요? 45세 이후에 실감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1년만 더 일찍 태어나서 개띠가 되는 거. 여기에 정화가 있죠. 그럼 요때 든 정화는 여기서 사라져야 되죠. 요때는 사라질 수 있고, 요때는 임수가 사라져야 정화가 사라져요. 너 엄마 주거니 물어봐야죠. 응? 뭐 삼촌 주거니 정도 약하게 물어보고. 그러나 이 사주는 재작년 45세 넘기 이전까지는 아무리 축수미 산다고 쳐도 이것이 떠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확실하게 실감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 정도 아닐까요? 만료해야 돼야지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45세 이후에 확실하게 느끼고 그 이전에도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축수미 상향을 칠 때쯤 되면 재석, 나머지 여자들이 돈 이게 움직이긴 움직여요. 근데 그게 타격으로 뭐 사라지는 걸로 다가오지 절대로 않습니다. 저 사주가 이제 보통 결혼을 안 할 사주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임수 때문에 임수가 갑자기 사라져서 이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귀지가 오늘 이제 공부한 방법에 다르니 귀지가 참 머리가 좋아. 참 IQ가 너무 좋은데 출산은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 인목을 왜 자식으로는 인지를 못했을까? 동일사주 중에 교란사주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혹은 이것을 자식으로 인지를 못했으면 어떤 부분은 얻었을까? 이건 재성을 가리지려고 보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간목은 권위 있는 간목을 참 잘 가졌거든요. 그쵸? 근데 이걸 만약에 자식으로 썼으면 어떤 공이 됩니까? 가리지나리 재성을 두어서 응?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나의 관운이 나의 것으로 말라버리는 걸 느끼게 아무래도 남아먹으니까 느끼게 될까요 안 될까요?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턴턴하면서 이거 직장 한번 옮긴 걸 보여줄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채은행, 산업이나 외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턴한 것 같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관운에서 좋아졌죠. 그러면 관을 뭘로 썼어요? 사회적인 걸로 몰아쓰게 되죠. 그럼 인상학적으로 어떠한 득이 생기고 어떤 실이 생겨요? 육신적인 실이. 만약에 이거를 자식으로 나눴으면 이놈의 마누라 쓸데없는 여자 만나 고생한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죠. 네? 그쵸? 혹은 직장이 불안해서 잔소리라는 마누라를 얻게 됐어요. 가리시나니까. 그죠? 결혼 안 하면 그건 없죠. 그건 없죠. 그러면 인상적으로 내가 재성을 가리시나를 뒀다는 것을 뭘로만 느끼면 됩니까? 아버지로만 느끼면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뭐 없다고 했다 그래요. 네? 아니요. 아버지가 고생하셨다 정도로 가지고. 그렇게요.
정작 아버지가 내 태어날 때 괜찮았는데 나 한번 밀어주지 이럴 때 되면 힘이 빠져요. 네. 그 정도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못 봤죠. 네. 근데 그쪽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태어날 때. 네, 성실하신 분이신데. 예, 근데 아버지 덕이 못하고 어머니가 고생한 것 정도를 심하게 하고 나는 성격이 자유로워져요. 두 번째, 장난사주 같긴 한데 40 먹도록 장남이 장가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쪼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글좀입니다. 들줘요. 예. 아들의 자유로움과 살아봐야 못하니 빡빡하게 놔줘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비식 제거하는 일 대하기 시작을 하면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런 것도. 네? 아니, 그럼 어떻게 좀 잘 맞는 거. 잘 맞는 게 아니라 재성이 가리진다는 걸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근데 동일사주 중에 누구는 관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규진이 질문이 원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뭐 때문이라고?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결혼 못한 이유가 그 임수가 이제 자주 날아갈 테니까. 아니야. 아버지 덕을 제대로 못 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결혼 쪽으로는 후리해진 거죠. 그러면 아버지 덕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재성의 불편을 느껴야 되죠. 그럼 그 마누라 형태로 느껴야겠죠. 지금 제가 결혼을 했거나 개인 입을 하면은 몇 년에 한 번씩은 아버지가 심각하게 아프죠.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어머님도 심각하게 아프게 되죠. 요즘에 인수를 건드리는 것은 술중에 정하니까. 근데 이 정도 결혼을 안 한 상태라면 아버지가 건실하여 자기 몸 잘 챙기시고요. 네. 어머니는 애나 선생 날 때 고생하여 산후조리 잘못해서 관절 약한 거 정도로 취업을 합니다. 그럼 저한테 여자 생기면 부모님이 아프셨다는 얘기 그렇게 안 되네요. 결혼을 만약에 했었다면, 과거에 했었다면. 했었다면. 그렇죠. 근데 선생은 그런 체질의 부모와 부모덕을 약간 덜 버는 가정의 저사주를 가지고 네.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과 연관하여 이렇게 후리한 생활을 가지고 있고 부모부터는 좋지 않을 거고 이런 성격이 된 거라는 얘기죠. 이게 질량 문제인 거지.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도 아버지 덕이 조금이라도 좋은 사주를 만났으면 엄마 여자 만나서 불평하고 살겠죠. 그렇군요. 패턴이 그렇게 작아져. 그래서 동일 사주가 어떠한 초기 토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질량 문제가 없지. 드러날 일을 다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고 쿨하게 생각했던 얘기는 재성이 가리진 날인 폐를 아버지 쪽으로 다 봤다는 얘기죠. 응? 반드시. 아버지 성실하신 분인데 아버지의 형제들 때문에라도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돼서 자식을 놔두게 두면요. 그때부터 직장에서 그러면 되나요? 그때는 이제 사울 여자를 좋게 되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라서. 근데 지금 강한 원동력이 없는 게 식상을 만족시켜줘도 반응 받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인 욕구는 안 되거든. 네. 거기서 이제 갈등이죠. 즉 이런 분이 상담을 청하면 네 맘먹는 날 결혼하는 날. 그렇게 돼요. 딱 그렇게밖에 없어. 이 구조를 끊어줄 수 있는 거는 직장에서 잘리는 건데 선생님의 위치나 구조가 잘릴 구조가 아니거든요. 잘릴 것 같아서 안 잘리더라고요. 그게 묘하게 안 잘려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잘리는 리스트까지 올라가도 안 정해무자면에 한 번 8만 6번 할 것 같죠? 그러니까 2006년 가을에서 2007년 겨울까지인데 그 타이밍에 8만 6번 같죠? 절대 안 맞아요. 왜? 무자기축 양념간의 조직에서 갈등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조직에서 자 남편 때문에 고생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렇지. 직장 때문에 힘들려면 어떻게 된다고? 근데 이제 한번 결심하시다 다 됐죠. 나가서 뭐 해봐야겠다는 결심하시는 순간 이제 결혼도 되고 자식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됐죠. 지금 또 만나는 여자도 결혼할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여자도 많았습니다. 그런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 여자도 안 사귀고 그냥 있다면 그 재적인 부분이 실제로 돈으로 가죠. 돈으로 가서 돈이 뭐 몇 년 안에 한 번씩은 크게 손해를 봤다가
복구됐다가 복구했다가 봤다가 갔다가 복구됐다가. 투자했다 그래서 투자하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재테크한다고 하는데 그냥 국민수동 저축예금 든 것 이상으로 재산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럼 결혼을 해도 처음에 대해서는 본인 만족은 안 돼. 네, 본인 만족 안 돼. 그러니까 내 새끼 잘 키워주고 성실히 살아줄 여자인 거지. 결국 저분은 내 만족만 안 돼. 만족 못하면서 산다는 얘기 계속. 그렇죠. 제적인 부분에서는. 자, 지금 그래도 그 임수라도 그 임목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수비가 없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저분의 학업이나 직장을 그 정도 봐준 거야. 응? 만약에 저기 임수조차 안 뜨면 저 지방대에다가 대기업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 올 거예요. 응?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대학은 군대도 네, 우리 국가에서는 3대 찍죠. 무조건 3대급 찍어놓고 위아래로 조율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줄까요, 나쁜 사줄까요? 그리고 사주 공부하시는 분께야 농담이지만 사주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가 나쁜 사주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사주는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서 읽는 겁니다. 리드라는 거. 리딩이에요, 리딩. 사주는 리딩이지 건방지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큰일 납니다. 사주를 독해하는 방법으로 연구 생각을 하셔야지. 응? 그림에 비평가처럼 사주를 평하겠다고 들고 달려들면 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 가치관에 따라 좋고 나쁨은 달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주는 리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2외국어 공부하듯이 창의력을 가지고 자꾸 접해야지 어떤 특별한, 왜 가끔 보면 스포츠만 이런 거 나오지? 영어 100일 완성 뭐 이런 거, 비법 완성. 그런 거 해가지고 영어 교수 됐다는 사람은 본 적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사주 공부도 그런 겁니다. 리딩.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리딩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스피킹. 얼마나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스피치는 나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리딩, 잘 읽는 사람이 말 잘하는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 아시겠죠? 이런 게 아주 굉장히 고급한 건 아니고 이 더 윗단계가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하위 3위 레벨이고 여튼 2단계가 그 2달 반 정도 되면 요거보다 조금 낮은 급수 정도까지만 선생님이 주시던 유치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요 단계만 좀 쭉 따라와 주면. 딱 공통에 대한 공부는 개인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근데 내가 뭐 사회사회 용접 풀 때 뭐 제가 짚어드릴 거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질문하세요. 내가 공개 출연을 몇 년 줬지? 응? 전님이 흥행이 안 되긴 안 되네. 그렇지? 근데 웬만하면 논의 그리고 특히 프로를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는 좀 들으세요. 현충이 없다고. 현장에서 없으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지금 아가씨는 저에서 본 것 같은데. 전에 공개 출연했을 때도 오지 않죠? 처음 오신 거예요?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거 없어요? 유치분은 어때요? 예? 아까 우리 아까 스텝회의를 했어요. 그렇지. 야, 어렵게 갈까 쉽게 갈까? 그랬더니 우리 저기 전 주최자가 어렵게 가래요. 선생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한번 보여주게요. 그래서 억지로 한번 해봤어요. 느낌은 어때요?
대형 세형 개설 안 하고 6친 사주 8장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패턴들이 존재할 거라 믿음이 생기세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사주 8자에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패턴 같은 것을 읽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세요? 예, 분묘화실식으로 해서 뭔가 네. 있을 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라고 하죠. 자, 질문. 왜 어렵게 하죠? 근데 사실 진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제 육친 비법, 비법은 아닌데 육친 기법이 육친을 읽어내는 기법 중에서 조금 상위 레벨인 건 맞는데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이 정도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주에서 임수가 이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억지로 혼자로 찾으면 이렇게 술 중에 인에서 도충한 신금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임수가 하나 더 있죠. 여기 밑에 좀 지워봐요. 사주 주시죠. 자, 이걸 육친통변을 형충이 합시 육친통변 이건 암합입니다. 암합을 통한 육친통변을 실제로 진행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신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금이 임수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 해 정기는 임수가 됩니다. 근데 그 선생님한테는 이게 다 아버지였습니다. 혹은 아버지 형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화자로 술금 정화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정이 임과 합을 하려는 속도 생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임하고 합을 하려는 속도 생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육친통변의 기본은 정기로 있는, 실제로 있는 글자가 내 아버지. 응? 허자나 뒤에 밀려있는, 뒤로 이제 그 아버지, 금연월을 기준으로 재성인 연월에 있는 게 내 아버지. 일시에 있는 게 고모삼촌. 응? 그러니까 나의 어린 시절과 먼 쪽에 있는 게 이제 고모삼촌 쪽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아버지로 보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실제 글자가 아버지고 허자로 있는 게 고모삼촌 되겠죠? 근데 아버지의 아버지인 정화, 나의 인성이죠? 응? 정화들은 정화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즉 나의 할아버지와 제일 가까운 거는 실제로 있는 글자인 내 아버지니까 허자를 부르는 신중임수입니다. 허자는 신중임수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한 달이 건넌 아들이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얘기는 실제로 장남이라는 얘기니까 장남 노릇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장남 노릇을 한다는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 통변이 있습니다. 재성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뭐가 됩니까? 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아버지 해중임수는 신중임수고 또 형 맞은 신중임수가 중간에 한번 가로채는 느낌을 계속 받아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로 인한 피해, 동업자에 대한 피해, 오로지 성실하기만 하신 분이라는 결론밖에 육친들이 나가지 않아요. 여기에 인신형을 맞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계속 개보되거든요. 임수하고 병화가 더 좋아야 하죠. 좋죠. 술 중에 있는 정화하고의 관계는 좋아야 하죠. 좋아야 관계는 한번 거쳐서 보죠. 그쵸? 편재. 이거는 떴다가 가라앉는 거니까 내가 가질 수가 없죠. 합을 하는 건 정제죠. 그쵸? 즉, 아버님은 편재. 한번 돈을 벌 기회를 받거나 유혹이 시달린 분인 건 맞으나 늘 그 자리를 지킨 분이 확실합니다. 인연돼 있어요. 그리고 인중병화를 떠올려준 게 실체의 글자 신이나 사화가 아니라 허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려워지는 중통면이 되는데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성실현한테 뭐 고생하는 형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찍고 들어간 이유는 억울한 장남이라는 의미와 형제들 혹은 대동업자로 인해서 중간에 돈이 샜을 거라는 암압에서의 증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장난으로 하셨으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반드시 장난이었던 얘기는 난 못하겠어요. 셋째 분인데 형제 중에 3명 중에 막내인데 장난으로 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아마 언제쯤이었나? 명화가 많지야. 그렇지. 이런 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6층 출연에 묘미가 돼요. 섞어버리는 거죠. 아니 참내가 아니라 이게 정확한 기법이고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는 기술이에요. 다만 이것을 자신감 있게 찍어내서 한번 던져보느냐 안 하느냐는 술수의 역량이죠. 올해 같은 때가 이제 그 인신충이 인신형이 발생을 하니까 그 임수와 정화가 좀 그 합을 하려는 속성이 많아지고. 올해도 또 생기겠지.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금융한 실상 이거 15세인데 이거하고 이거 관계 벌써 지난 지가 꽤 됐는데 나가봐야 큰 돈일 것이며 아버지가 손해보셔봐야 큰 돈 손해 보시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 사주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직까지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면 아버님 형제분 중에 유명을 달리한 형제분 하나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고모 중에 하나 나오기 쉬워요. 왜 고모냐면 운명을 달리하니까. 왜 여기는 아버지는 여기에 있었고 아버지의 형제는 음지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별이 다른 형제가 가지고 싶죠.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만약에 신체 글자로 그 뒤에 있고 2년 전. 현자가 앞에 있었다라면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챙기시는 거죠. 내 아버지가 헌자였다면 동일사주 중에 아니, 내 아버지가 헌자였다면 형제 등쳐서 돈 번 아버지가 나오겠죠. 동일사주 중에 내 아버지가 그렇지.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동일사주 중에는 심중 임수가 아버지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유권 가정이 태어나겠죠. 대신에 마누라 때문에 소속겠죠. 결혼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분의 진짜 아버지는 이거죠. 정설대로. 그러니 이거 관계를 따져보면 딱 떨어지게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대신에 아버지 잠수하고 아버지 선하시고. 그 형제나 이제 친구분들에 대한 형제 알아서 해줄게.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해. 말을 해, 그냥. 아니 형제나 친구 형제는 이거잖아. 아버님의 형제? 아니 아버님의 형제나 친구분들에 대한 미안한데 여기까지 하지 마. 진짜 이분 사주를 가지고 아버지 형제 친구까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무자 내가 뭐 신내기고 이거 작두타? 그것까지 좀 그만하자. 아니, 고모까지도 내가 할까말까 하는 거야. 제발 여기까지만 하고 내 형제는 그럼.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그게 아니라 그 피해를 좀 봤을 것 같아서 봤죠. 아버지나 내 친구들이 아니 아버지가 피해를 형제들 아까부터 갑자기 그러시고 계시잖아 지금. 동양도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장면은 피해본 거고 돈도 고쳐서 들어서 피해본 거고. 그런 의미세요. 질문. 육신통변이요. 능숙해지면 진짜 귀신 같아요. 웬만한 어리숙한 무당 등쳐먹어요. 내가 옛날 얘기지만 이거 무당들 가르쳐본 적 있어요. 스님하고 어떻게 보는 거야 아저씨. 안 되니? 그래서 지금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죠. 물에서 인도 내 파리전을 수투하고 수투 사이에 있으니까 지난주에서 이 형제 관계가 문제가 됐는데요. 선생님 형제가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릴 때 있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임술이 때 코다운 가는 곳이. 저도 그걸로 알고 네. 판단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주 아버지가 성실해주고 어머님이 괴롭게 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사주가 결혼을 안 한 이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관운을 어떻게든 관운을 나눠 먹었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혼한 형제 하나 치고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적어도 이미 결혼을 했거나 결혼 가지고 이제 배우자분들을 찍어줘야 돼요. 그런데 저 임술백호가 나의 처로서 나의 돈으로서 누리고할 형제가 아니라 자신의 수를 이분 17세 이전에 내 생각에 12세 이전에 간 형제가 있어주면 그걸 마무리합니다. 70세 이제. 네.
그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술토의 재성이 돈, 여자, 아버지 잘 수명 아니야? 이 정도로 깔끔하게 떼어주고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셔주고 고마운 정도로 떼어주고 저런 상태 건전하고 몇 번 빠져냈겠지만 여튼 뭐 이 정도로 봐주려면 자신의 수명을 가진 형제 하나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지금 수련 때문에 술의 권위죠. 정확하죠. 할아버지나 아버지, 큰아버지급이나 할아버지급에서 산속에 산에 가셨거나 이 공부해본 사람 나오기 딱 좋은 정도입니다. 아, 그 할아버지 때. 그리고 이 정도 사주 가지고 무당집 가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택줄 갖고 태어난 사주라고는 얘기하는 사주죠. 목에 택줄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평생 낳을 때 고생했다라고들 하는 사주라고요. 물어봐야겠다. 술의 권위천태를 보겠습니다. 질문. 결국 짬밥이에요, 짬밥. 이 꿀을 질량권의 법칙을 동원해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 문제예요. 아버지 돈 여자. 근데 아직 이 선생이 재성이 임명되거나 백호되고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거기서 심하게 하자. 거기서 형제 하나로. 아까 공모 돌아가신 건 정립하고 아니요. 네, 정의만이죠. 실질적인 것은 정의만이죠. 38세에 37.5세 가까워질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재작년인가 그랬습니까? 네. 원인, 인제 사망 원인은 위암, 혈압, 자궁암, 그다음에 신경성암 이렇게 따져줍니다. 진술충밀이 준 게 아니라 인신형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여자분이니까 이제 혈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갑상선암 같은 이제 그런 쪽, 호르몬 쪽, 그다음에 자궁암, 뇌출혈, 위성 순으로 가줍니다. 암으로 돌아갔어요. 위암. 정암보다는 위암이 조금 더 위에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계고되는 거는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이 계고되는 거는 축술민 설명이니까 급사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분은 갑작스러운 사고사를 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죽은 사주는 급사는 맞아요. 오래는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칼을 댔는데 다시 되는 확률이 많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급사하시게 급히 가시는 경우는 맞지만 어쨌든 사례가 좀 거칩니다. 일하시는 죽으면 축소민은 바로 가죠. 그러니까 사고에 가깝죠. 그렇죠? 동생이 사고 당할 때가 진술 충대를 그러니까 동생분은 그러니까 무토는 사망의 원인 사고였고 고모나 삼촌의 사망 원인은 암,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혈압 이 순서로 잡고요. 동생 너무 자세히. 그러니까 육친충병은 하기 나름이에요. 한 사주 가지고 누가 궁금하냐 풀기 나름이었어요. 쭉 밀고 들어가기 나름이죠. 근데 육친통병이 공부하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엔 대운이나 세운을 여기에 끼워넣을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면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초기 상태. 초기에 어떤 부모도 인성과 재성, 이미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라는 초기 조건이 세팅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역사에서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 역사에서 초기 부모의 덕을 돌려버리는 거죠. 이 리딩이에요. 이거의 리딩. 동일사주가 다 다르게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냥 사주만 들이대면 툭툭 뱉어내는 법수는 없어요. 그건 동일사주 문제에 걸려요. 그 리딩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고 훈련했을 때 가장 잘 되는 그 공부가 육체입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정보가 너무 많아요. 반듯한 인상에 나에 어울리지 않은 튀는 넥타이에 형광색 와이셔츠, 안경 형태 말투, 점잖은 말투,
눈빛에 비치는 자신감, 저 정도는 관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네. 직장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직장을 썼다는 얘기는 재성이 왔다 갔다인데 나이 40 먹고 저 정도 튀는 복잡을 절대 마누라가 안 내보내요. 좀 어머니 손길이거나 본인의 취향이거든요. 그럼 저 재성 아버지 살아있고 뭐 사투리 쫙이죠. 뭘 물어보고 질문하고 자식과 그러니까 임수 자체에 대한 게 이미 저한테 관찰할 시점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동일사주와 관한 질병보장의 법칙과 내가 지금 현재 본 조건을 가지고 역선에 들어가면 아버지도 나오고 아버지에게 없는 이유 흉충이가 또 할까요? 아마 명화가 돌려가지고 육지두고 나오고 현재 이런 상태는 현재의 죽음으로 땡겨 나오고 다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친통변이에요. 이거 계산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면 그냥 제가 무당을 하고 날 거예요. 그게 속편할 것 같지.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없으면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잠깐만 좀 안보이세요. 저기 여기 좀